안녕하세요. 당진정보고에서 근무하는 이지영입니다. 벌써 학년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된 회계 업무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곧 2022 회계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하고 2021년 정리추경을 하면서 또 집행률을 달성해야 하는 숨가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예결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학교 회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2022학년도 학교 회계 기본 지침안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예산 및 결산입니다. 먼저 학교 회계의 의미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예산이란 1년간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서고요. 학교 회계는 이 계획서인 예산을 집행하는 구체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회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재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회계 운용 일반 원칙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그리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학교 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유치하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또한 학교 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 또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 결산은 10일 이내 공개해야 되는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 원칙에는 예외 사항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법규입니다. 학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충청남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그리고 학교 회계 기본 지침에 따릅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 회계관계 직원 등 책임에 관한 법률 등 아래 내용을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나 교육훈련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그리고 이런 계약별 각 내용은 학교회계 기본지침 일반 기준에도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계 관련 사항은 지방회계법이 2017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지금 사용 중이고 있습니다. 회계관계 직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직원은 명령계통의 학교장과 또 출납원은 집행계통이며 학교 회계의 지출 업무,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행정실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행정실의 회계업무 보조자, 사업 담당자 등이 있고 또한 출납원의 사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이 있겠습니다.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에서 손해 발생 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좀 적어놨는데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2022학년도 학교회계 기본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회계의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를 반영하고 학습자 중심 재정 운영을 노력해야 되는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편성 조성 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예결산 현황이나 업무 추진비 집행, 그리고 수익계약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재정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과다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해 가는 것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때 그 부정청구에 해당되니까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등 지자체 교육경비 이런 내용을 확충을 위한 단위학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교회계 기본지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아직 학교회계 기본지침이 안으로 되어 있고 11월 30일 날 확정돼서 올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 예산의 기타 공공 이전 수입입니다.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7, 8월부터 적용이 된 내용인데요. 학교가 운영 주체인 방과후학교 강사를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신고 그리고 월보수익 통보 등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은 별도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 학부모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학생, 학부모 예산 편성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이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흐름도는 제7장 참고자료 7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급 운영비는 급당 20만원 이상 편성을 해야 되고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15% 이상 편성 권고입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의 1% 내외를 편성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인증서를 양도,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초과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또 각 학급에서 학생 대상 강의 시 수업시간 1교시를 1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강사 중복 출강 최초 1시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하는 강사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출강 일자가 다른 강의라든지 또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강의 그리고 출강일과 교육 대상은 같으나 교육 내용이 다른 강의 모두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추가되었고요. 원고료 지급 기준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학급 운영비 세부 집행 기준입니다. 학급 행사나 생활교육, 학급 문집 발간 등 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데 이때는 그 계산급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집행 절차는 제7장 참고자료 6번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급 운영비의 집행 제한사항은 학습 준비물과 일반적인 사무용품 그리고 정보와 소모품, 각종 상품권을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출예산 원가 통계 비목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 시간에서 가장 주요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의 최초 예산입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11월 30일까지 학교회계 기본지침을 알려줍니다. 이때 단위학교에서는 이 지침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 관련된 기타 운영비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장 권장 사업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상으로는 K-에듀파인의 사업관리 기준 정보를 정비합니다. 부서 코드와 사용자별 부서 그리고 세입, 세출, 세부 항목 코드를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학생과 학부모 참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내용을 좀 받아서 취합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전출금에 대해서 총 규모 및 월별 자금 교부 계획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출금이 확정이 되면 학교의 수익자 부담 경비라든지 일반 재원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요구서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갑니다. 예산 조정회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안은 확정이 되겠고요. K-에듀판 시스템에서는 예산 편성을 개시하고 조정 결과를 엑셀로 업로드, 예산안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예산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의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정을 하고요. 예산 확정일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10일 이내에 지역청과 학교 누리집에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하게 되는데 전년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감이 있을 때 보통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게 전출금 교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교특회계에서 1차 추경으로 내용 알려주면 반영을 하면 되고요. 또 사업별 불용액 발생 시 중간중간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전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또 수익자 부담 경비와 목적 사업비, 나머지 일반 재원도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 추경 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 추경할 때는 작년에 가장 늦게 교부된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간주 처리를 좀 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경 시기를 좀 잡는 것도 좋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추경 차수에 반영이 되고 또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차기 추경에 반영됨을 다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추경 예산 편성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시 내용은 미리 추경안을 확정한 것으로 흐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 개시를 시작합니다. 별다른 신청 없이 개시만 누르면 됩니다.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세입 예산 요구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내용을 보면 교특 전입금에 학교 운영비 전입금 중 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본 운영비에서 81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교특 제3추 전입금에 대한 확정 전 자료이지만 자료를 받아서 학교 운영비 두 곳을 요구 총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 운영비 전입금은 시스템에서 교부 계획과 요구 총액이 다릅니다. 이 시스템상 교부 계획은 그 교특회계와 학교회계의 시기가 달라서 1, 2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오는 전입금 총액을 확인하시고 요구 총액에 맞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현재 수납액과 추후 금액을 좀 고려해서 이자 수입과 잡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에서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을 보려면 수익관리에 징수 및 반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조회를 해보면 예산 대비 징수 결정과 수납액이 한눈에 보이고 또 하단에 기간을 설정해서 또 징수 결의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시고요. 보고 싶은 사업 내역을 클릭하고 조회를 하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미수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 예산이 확정되어야 세출 요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세출 요구 조정은 엑셀 자료를 받아서 미리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와 또 추경 요구계획이 있는 요구서를 받고, 그리고 부서와 또 담당자로 출출할 수 있는 집행 현황 자료를 보아서 또 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입 내용을 기재를 해서 총 세입 재원이 얼마인지 기재를 하게 됩니다. 세입은 29998,000원이고요. 또 3추경 요구액은 42659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내역이 1266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엑셀 자료를 활용하여 조정을 끝내면 세출 예산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세부 항목 코드에 들어가 등록을 해 놓으면 화면을 되돌아가는 일을 줄이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내역 검증을 하고 등록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산을 확정할 때는 총칙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예산액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간주 처리 내용을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확정 이후에 목적사업비가 들어오면 이때 다음 차수에 오는 세부 사업을 등록하고 성립 전 예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확정 통보가 오면 심의 의결 관리의 내용을 기재를 하고요. 예산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간주 처리 예산입니다. 간주 처리는 회계연도 말에 최종 추경이 완료된 후에 목적 지정 사업비가 교부되는 경우 하군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취하는 부득이한 예산 조치입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입니다. 예산 총칙에 간주 처리 조항이 심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추경 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산 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 처리에 대한 예산은 2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좀 주는 사업과 받는 사업 사이에 정책 사업이 다르면 이제 이용이고 같으면 전용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이용 및 전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후에 또 집행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서 예산 현액의 증감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출예산 이 전용 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의 경우에는 예산 총칙에 그 조항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하게 되면 하군위의 그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예산의 이전형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또한 사용 여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경을 할 수 있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시 예비비를 일반사업비로 전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예산의 2월입니다. 2월에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 계속비 2월이 있습니다. 명시 2월은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로서 보통 최종 추가경정 예산 시점에 결정을 하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액을 2월하게 됩니다. 사고 2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입니다. 회계 연도 말 시점으로 지출 원인 행위액을 2월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상 확정 시기는 3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로 예산 성립 시점이 되겠고요. 사용 잔액을 6월하게 됩니다. 네, 2월에서 유의사항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된 사업의 집행 잔액은 명시월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공공요금 여비 이런 것을 2월에 가지고 이번에 좀 지적사항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월과 계속비 6월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예산 총칙에 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월 사업비는 2월 승인 후에 사업이 집행될 수가 있어서 집행된 금액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 해당 2월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 2월비 명세서 그리고 사고 2월 명세서, 계속비 2월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과정을 보겠습니다. 매년 2월 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및 지출 원인 행위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출납 회색 정리 기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을 수납하고 지출을 마감합니다. 네,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K-에듀파인 시스템상으로는 월마감, 2월 확정, 불용액을 처리하고 잉여금을 처리합니다. 결산 부속 자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내면 되는데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 세출 예산 이 전용 명세서, 2월 명세서, 계속비 조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겠습니다.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의는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로 결산을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에 대한 K-에듀파인 화면입니다. 예산 결산에서 월 마감을 하고 결산 진행 관리에 들어오면 요 해당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명시 2월과 계속비 2월, 사고 2월을 이동해서 2월을 확정 수행을 하고요. 2월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쪽은 이동을 해서 불용 금액에 대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보조금 반환, 잉여금 관리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3개의 잉여금은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이 자동으로 이제 추출되어서 이제 금액이 나오고요.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도 좀 전에 2월 월금을 확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결산 시점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반환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결산 전 이입은 결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그 다음 회계 연도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이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지자체 교육 경비를 반환할 금액이 있는데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한 거죠. 본 예산의 전년도 2월금에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잡고 세출의 반환금을 잡을 경우에 여기 결산 전 이입에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후 2월은 이제 결산 시점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그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 그 집계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 현금 출납부와 세계 잉여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명을 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한된 시간에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K-에듀파인의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정보마당 사용자 지침서에 가면 학교에게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예산 편성 시 내역 다운 방법, 업로드 방법, 그리고 재원 배분 등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성립 전, 추경, 예산 운영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한 400여 페이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이 자료를 좀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제가 이 사용자 매뉴얼을 보다가 좀 생소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내용을 좀 보시면 2월금은 현액으로 관리되고 예산 현액은 이 전용이 불가하나 교부기관의 반환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서 이용 처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2월 반환금은 전년도 명시 사고 2월 계속비를 반환할 때 6월 반환금 버튼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을 명시 6월에서 한 가지 세부 사업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반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땐 집행은 세부 사업에서 이제 하고요.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때는 2월 반환금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세부 사업과 반환금 두 가지로 현액이 이렇게 쪼개져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결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본예산 편성과 결산을 한번 흐름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색한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